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은 빨리 달리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지만 알아서 조율돼가지고 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 내장기관들도 알아서 빨라지고 호흡도 알아서 빨라집니다. 뭐 장은 똥 싸면 안 되잖아요. 달리면서 잠글 거고 소변도 알아서 잠글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세요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세요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주로 이제 치료를 하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딱 들으면 뭐 그냥 실체도 없고 네. 그냥 뭐 자율적으로 뭐 움직이는 신경이지 내 몸이 뭐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거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자율신경은 실체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혼자 붕어 운동을 한다든지 네. 뭐 자세를 똑바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고 굉장히 그거는 뭐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척추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지 되고 네. 치료를 받을 분들은 치료를 하셔야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율신경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볼 수 있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한테서 네.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한의원에 흥행하는 이유가 네. 자동차 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한의원에서 뭐 치료 뭐 한다고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분들 중에 대다수가 실제로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검사를 다 했는데 다 정상이래. 네.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뭐 합의 안 해주면 뭐 보험 처리 안 해주겠대. 네.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파.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난 일도 못하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네. 미치고 바짝 뛸 노릇이죠. 뭐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누워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일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그런 지경. 이게 이제 빨리 좋아져야지 되는 상황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자율신경에 고장이 생긴 경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뭐 크게 나면은 진짜 뭐 중환자실에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뒤에서 콩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죠, 그죠? 무조건 생길 수 있습니다. 콩 박았는데 뒤에 운전자가 내려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목을 잡고 내려. 네. 나 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조금 공갈 협박단 같은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까? 아주 가벼운 외상이라고 쳐도 그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격이 온 거죠. 네, 네. 모두가 그분들을 꾀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정상인 상황에서 이렇게 박았을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 근데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겠어? 네. 뭐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정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컵이 있어요. 자, 여기 있으면 뭐 조금 해도 안 넘어가겠죠. 네. 근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점점 몸이 불안정해지고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패턴이라든지 뭐 습관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다를 건데 자 여기 있어요.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네. 이때 누가 툭 쳤어요. 어때요? 다 쏟아지겠죠. 네. 현재 이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분이 그 전에까지가 완전 0이라는 정상 상황이 아니라 거의 99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불씨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망가지기 시작했던 건데 망가지는 게 그러면은 엑스레이랑 MRI 보여야 될 거냐?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문제가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교통사고 나면은 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충격이. 그렇죠. 자, 목의 움직임이 제일 큽니다. 다행인 거는 이 중요한 내장기관이 들어있는 이런 충축, 그다음에 허리는 뼈도 크고 근육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뼈가 앞뒤에서 다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은 근육이 다 종이창처럼 얇습니다. 그리고 잡아주고 있는 갈비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건데 이 목이 불안정해져 있을 만한 상황, 즉 일자목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거나 특히 막 코브라 목처럼 막 S자로 꺾여 있는 이런 경우에서 툭 건드렸다? 그러면 이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의 과도한 부담이 확 가해지면서 우리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 문제가 될 거냐? 목이 불안정해졌으니까 목 주위의 구조물들한테도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그럼 목 주위에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 하나는 근육, 하나는 혈관. 이 세 개가 이제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신경으로 따지면 자 우리가 아프고 쑤시고 하는 이런 감각신경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능들을 담당하는 거는 자율신경이거든요. 근데 자율신경이 어디 위치에 있냐? 목 바로 위에 있어요. 이 머리뼈하고 목 사이에 있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되는 이 충격 자체가 그 바로 전달이 되면서 자율신경 이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발생이 될 만큼의 상황이 얹어졌던 거에다가 한 스푼이 더 들어갔을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전신에 문제들이 생겨서 보통 목은 그렇잖아요. 목도 엑스레이가 정상이고 MRI도 뭐 괜찮다는데 소화가 안 되고 아파 죽겠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예를 그렇죠. 들면 대변 그런 분들 소변 많죠. 문제까지 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적인 문제 뭐 발기부전이 갑자기 왔어요. 이런 분들이 오는 걸 보면 그분이 0에서 갑자기 1로 된 게 아니라 이미 문제가 될 만큼의 잘못된 패턴들이 갑자기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9도의 문제를 네. 일자목, 거북목, 네. 뭐 거부라목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만들어 놓고 타삭 네. 깨지는 그 순간이 맞아졌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엑스레이 사진이랑 MRI를 찍고 괜찮다라고 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판독이에요. 그렇죠. 괜찮다. 근데 이거는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 아무 문제가 없이 완전히 깨끗해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자율신경 치료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진짜 다 괜찮다 했는데 네. 자율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앓고 나는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몇 달 뒤에 그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거 합의도 다 끝났는데 네. 통증에 막 시달리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목 구조를 확인하시고 네. 꼭 자율신경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한 실체를 우리가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도대체 뭔가요 이게? 일단 자율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네. 일단 오해를 할 만하기도 합니다. 왜? 병원을 가보면 뭐 호흡기 내과가 있고 네. 뭐 순환기 내과가 있고 네. 뭐 내분비 내과가 있고 뭐 종양인 내과가 따로 있고 또 외과를 가도 간담체 외과가 있고 이제 내분비 외과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조각조각 다 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깨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고 머리가 아프면 신경과를 가고 뭐 혈당이 올라가면 예를 들면 내과를 가는데 실제로 우리 몸이 다 나눠져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한순간에 한꺼번에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한번 달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달리기를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발을 떼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은 빨리 달리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지만 알아서 조율돼 가지고 뛰게 될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 내장기관들도 알아서 빨라지고 호흡도 알아서 빨라집니다. 뭐 장은 똥 싸면 안 되잖아요. 달리면서 잠글 거고 소변도 알아서 잠글 겁니다. 네. 우리 정서적으로도 이제 예민해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릴 거거든요. 그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져야지 내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보이는 부분들이 잘 연결이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연결을 누가 하고 있느냐? 신경과 혈액순환이 하고 있는데 그 신경과 혈액순환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달리기를 예로 드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자율신경 그러면 뭐 호흡, 혈액순환, 체온, 그다음에 소화, 뭐 호르몬 분비 이런 네. 것들을 그냥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그 모든 근육들까지도 조율을 네. 해주는 것이 자율신경이다. 그러면 자율신경이 근육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근육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근육한테 혈액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혈관의 톤을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혈관의 톤을 누가 조율하냐? 자율신경이 조율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신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깥에는 피부부터 안으로는 내장기관까지 모든 부분을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혈관의 톤을 조율해서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보내주는 기능이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이
자율신경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 그게 감각적인 통증이 될 수도 있겠죠. 목이 그렇죠. 뻐근하고 뭐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수기관의 문제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지고 뭐 귀에 이명이 들리고 갑자기 청력이 안 들린다거나 소화가 안 돼.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도 않아. 갑자기 이런 분도 있죠. 변이 새버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게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율신경을 다스려줘야지 결국에 끝이 나죠. 그러면 단순화시켜가지고 자율신경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리 몸을 조율하는 신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그죠? 이 자율신경의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뭐 검사, 실체를 파악해야 되니까 네. 검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율신경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붕 뜬 느낌이고 불편한 좀 증상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만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자율신경 기를 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신경이 뭐 잘라지거나 완전히 뭐 꽉 틀어막혀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만 생각을 하시지만 신경 자체의 길에 불안정성만 생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전깃줄로 이야기를 할 수 네. 있겠죠. 전깃줄을 쭉 당긴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전깃줄을 계속 비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 안 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훨씬 더 많이 반복이 되고 문제가 되면서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점점점 이제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이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보통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잖아요. 똑같이 감기, 독감이 유행해도 네. 어떤 분은 뭐 독감에 걸렸는데 몸살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감기, 독감에 걸렸더니 주룩주룩 설사합니다. 네. 그 증상이 다른 이유가 뭐냐? 그분들의 자율신경에 의해서 혈액순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로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자율신경을 회복할 수 있는 키를 얻을 수 있는데 네. 그 경로가 어디냐? 척추라는 거예요. 척추. 네. 선생님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호흡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소변을 보게 하고 여러분의 기억력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정서를 담당하는 그 신경이 하늘에 떠 있고 와이파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척추라는 뼈 구조물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척추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고 네. 또 뼈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막 변화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깃줄이 꼬이고 뭐 당겨지고 이런 게 한순간에 딱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래 두면 스파크가 생긴다, 다른 네.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 네. 아니면 뭐 소화가 너무 잘 안 돼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겼지만 지금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척추뼈도 오래 전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뭐 자율신경계를 좋게 만드는 체조, 네. 스트레칭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만들게 된 그 배경에는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온 많은 것들이 학습이 돼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인을 하나하나 그것도 과거로부터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게 조절해주면서 불안정해진 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치료에 적용을 해주면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이해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이다. 네. 그럼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아따가 이 느끼죠. 바늘로 찔렀다고 하면 수용체가 있습니다. 네. 감각 수용체에서 신경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네. 등으로 들어가서 다시 목을 통해서 뇌로 가겠죠. 네. 그래서 아따가를 네. 느끼게 네. 되겠죠. 네. 근데 이 신경 회로를 똑같은 자율신경이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문제 그리고 이 움직이는 근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로 얘가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혈액순환이 와야 되고 운동을 한 다음에 노폐물이 배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자율신경의 역할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자, 도대체? 그러면 자율신경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율신경도 신경이다 보니까 자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뇌간이라는 부분인데 뇌간은 우리 상부에 있는 고등사고하는 뇌와 척추 안에 있는 척수신경 사이가 네. 짜여서 네. 뇌간이라고 하는데 이 네. 뇌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뇌간에 자율신경의 센터뿐만 아니라 감각과 운동, 내장기관과 정서 네. 그리고 뇌신경을 담당하는 모든 핵이 뇌간에 있습니다. 근데 뇌간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게 뇌간이 어디에 있냐? 목 바로 위에 있습니다. 두개골 안에 목 바로 위쪽에. 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뇌간이고 척수신경이고 이건 말로만 나눠준 거지 결국에는 두 개는 연결된 구조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목을 쭉 당긴다 이런 물리적인 긴장도가 자극이 되면 뇌관도 잘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자율신경의 센터 또한 물리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 예민해지게 되겠고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면 결국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신경, 특히 자율신경은 목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목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혈관, 신경 뭐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니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당겨진다 했는데 내가 당기는 것도 아닌데 네. 당기고 싶어서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당겨지는 건가 이게? 결국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도 아닐 겁니다.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온 여러분들의 자세가 척추의 형태, 정렬 상태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앞으로 빼고 숙이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하다못해 설거지, 하다못해 뭐 칼질, 가위질, 뭐 글 쓰는 거, 공부 모든 것 또한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되면서 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네. 자, 목이 펼쳐지면서 이 자율신경의 센터인 뇌간에까지 긴장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율신경이 안 좋으면 약을 주거든요. 네. 근데 약을 먹은다고 우리 목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네. 뭐 증상은 조금 완화될 수가 있겠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은 이 일자목으로 만들어진 거북목 때문에 생기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치료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겠다는 교육과 관리가 함께 돼야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의 시작은 교통사고였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의 실체는 결국 과거로부터 잘못되어 온 이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1차 세계대전에서 어때요? 오스트리아 그 황태자를 총으로 빵 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배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전쟁이 될 만한 상황에서 총을 빵 싼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증상들이 지금은 나타난 게 교통사고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잘못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미 곧 터져나올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이게 반증을 해볼 수 있는 게 저희 병원 같이 난치병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아 저는 진짜 아픈데 주변에서 깨병이라고 해요. 이거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다. 정신이 나약하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나 한심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볼 수 있냐? 실제로 자율신경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여러 검사를 통해서도 뭐 이상 소견은 발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반적인 판독법으로는 뭐 괜찮다고 하지만 네, 실제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누명을 네. 벗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율신경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사실 좀 독보적인 그 치료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신경 기능의학 센터를 이제 다른 병원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를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그리고 질병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출력값이에요, 결국. 네. 근데 이 출력은 입력이 없이는 출력이 없는 거겠죠. 그 입력값이 중간 전달 과정을 통해서 출력을 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출력값을 볼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유해한 입력값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이 입력이 되면 어디를 이동을 하냐? 신경, 특히 자율신경을 이동해서 결국 출력을 내기 때문에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자율신경에 방해하는 요소가 무한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척추다. 그래서 척추 밸런스
그리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우리 MRI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들은 실제로는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될 건가?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우리가 너무 오염되어 있는 환경들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환경들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을 교란시키고 있는 어떤 독성 물질, 특히 중금속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척추 밸런스 문제, 그리고 장하고 관련된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독성 물질, 그리고 이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 실제로 우리가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면서 우리 포유동물로서 지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순환, 물이라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탈수가 돼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정도와 그 끈끈함, 점도까지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목 자세가 어떠신가요? 목 위에 바로 자율신경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 자세만 잘 지키셔도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건강과 활력 있게, 그리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